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알츠하이머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질환으로 지적되는 파킨슨병은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만성의 진행성의 퇴행성까지 얼핏 생각해도 치료가 쉽지 않다는 느낌인데요.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장민욱 교수와 함께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 들수록 뇌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관심이 높아진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교수님, 이 파킨슨병이 3대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인 거죠? 맞습니다. 퇴행적 질환이라고 부른다면은 역시 노인성 질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치매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증상일 것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가장 이 나이와 관련해서 생기는 것이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은 우리나라 전체 연령으로 보면은 10만 명당 약 27명, 28명 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으로 한정해 버리면 166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국민 대비 60세 이상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계실 확률이 8배 정도 높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세가 좀 드실수록 파킨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럼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말이 복합되어 있죠. 만성,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는 양상입니다. 네. 그래서 만성 진행성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퇴행성 질환이라는 말은 역시 나이가 들수록 퇴행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발생한다. 즉 뇌세포가 퇴행해 가면서 어떤 특정 구간, 특정 세포가 퇴행이 더 심해지면 이 파킨슨병이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완치가 아닌 증상 완화와 관리를 하는 게 치료의 목표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망가져가고 네. 퇴행돼 가는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완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젊음을 되돌려드리는 방법밖에 없을 테니까요. 따라서 이런 세포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계통의 약을 보조적으로 먹음으로써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것이지 그 세포를 다시 되살리는 그런 치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파킨슨병은 어떤 질환입니까? 일단 파킨슨병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3대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3대 증상이요? 첫 번째 증상은 떨리는 증상으로 진전이라는 증상이 나타나야 하고요. 떨림이요? 네, 두 번째는 근육이 강직되는 강직 증상이 생기고요. 근육 강직. 예. 세 번째는 몸 동작이 서서히 느려지는 서동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서동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 가지 전부 다 운동성 특징을 갖추고 있죠. 그렇네요. 운동 장애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네. 이것이 이제 1800년대 이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 병을 보고한 것들이 많이 모여지면서 네.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가 이 파킨슨 병을 또 알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유명해진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네. 파킨슨병을 얘기를 할 때 이게 도파민이라는 신경세포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이 도파민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세요. 이 중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뇌 안쪽 깊숙한 곳에 있고 뇌에서부터 발생되는 대부분의 신경 신호가 이 중뇌를 거쳐서 뇌간이라고 하는 목 바로 위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은 내 몸으로 신경 신호를 전달하려면 목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야 하니까요. 바로 네. 그런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뇌에 흑색질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흑색질이요? 네, 이 흑색질이라고 부르는 이 부위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도파민 세포가 있는데요. 네. 이것이 특징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멸해가는 특징을 보이는 분들에게서 바로 이 파킨슨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을 처음에 촉진하게 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흑색질에서부터 만들어진 신경 신호가 도파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경 신호가 뇌의 전두엽 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 동작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네. 아예 애초부터 도파민이 나오질 않으니 이런 신경 신호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따라서 움직임이 느려지고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떨리기도 하고 말이죠. 또 근육이 강직돼서 뻣뻣하게 굳어가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세포가 소실이 되는 이유는 아직은 모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의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았군요. 그래서 저희 이 병을요, 특발성 파킨슨병이라고 부릅니다. 특발성. 네. 특별히 원인을 우리가 잘 모르고, 예.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한다 해서 특발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원인이 따로 밝혀지지 않아서요. 네. 파킨슨병의 가족력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가족력을 따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일부 연구에서는 가족력이 대개 한 4%에서 5%까지 보고하기도 하지만요. 저희 의사들이 보기에는 2, 3% 미만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따라서 우리 집안에 파킨슨병이 있다고 해서 그 후대에 파킨슨병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증상을 본다면 일단 느리고 좀 네. 동작이 느리고 네. 떨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눈에 띌 정도인가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이 증상이 느려지는 듯한 행동이 그저 연세가 들어서 그렇게 했거니라고 그냥 간단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대개 걸음이 느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리고 걸음이 느려지면서 손을 조금씩 떨고 계신다면은 파킨슨병을 빨리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손떨림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손떨림이요. 예, 가만히 있을 때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떠는 증상인데요. 네. 조그만한 쌀알 알갱이 같은 것들을 손에 쥐고 돌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네. 간단한 지우개 떡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돌릴 때라든지 콩알 같은 거를 돌릴 때, 네. 손가락에서 돌릴 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약을 돌릴 때 손가락을 돌릴 때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마치 돌아가는 것 같은 형태의 떨림이 나타나고 네. 걸음이 좀 느려지기 시작했다면 파킨슨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 들면 어느 정도 좀 느려지고 떨림도 있는데 그래서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초기 증상을 넘기는 경우도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진단이 늦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진단이 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약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우리나라 통계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냥 간과해 버리시는 거죠. 걸음이 느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종종 걸음을 치게 되고 앞으로 쏠려서 걷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 쏟아지면서 넘어질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은 본인이 느끼기 전에 가족들이 아마 먼저 느끼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우리 어머니가 왜 저렇게 종종 걸음을 치면서 앞으로 넘어지실까?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빨리 모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파킨슨병에 대한 진단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가족분들이 아셔서 오는 건가요?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나요? 대개 본인은 잘 몰라요. 네. 텔레비를 보면서 어또는 간단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손가락을 떨고 있거나 머리를 떨고 있는 모습을 나는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예. 가족분들이 먼저 눈치채서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걸음이 느려지거나 보행에 이 균형 장애가 생겨서 넘어지시는 걸 자주 하더라도 나는 아이고 그냥 실수로 넘어졌지라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이 보기에는 확실히 문제가 생기는 걸 옆에서 금방 알아채실 수 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18개월 정도 넘어가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 이 정도라면 좀 많이 진행이 된 경우인가요? 대개 파킨슨병의 진행 양상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정도로요? 네. 그래서 10년 정도의 파킨슨병을 앓게 되면은 몸이 너무 많이 굳어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보죠.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는 약물 조절을 잘할 경우에는 최근에는 20년, 30년 넘게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증상이 있다면은 서둘러서 병원에 모시고 와야겠죠. 18개월이라 하더라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니까요. 네. 파킨슨병에 대한 진단을 받는 분들은 그럼 어떤 계기로 보통 알게 되시나요? 가족분들이 먼저 눈치를 채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떨림 증상은 파킨슨 환자 전체 10명 중 7명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라든지 밥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손을 떨고 있거나 또는 머리를 흔들고 있는 듯한 떨림이 나타날 때 가족들이 먼저 알아채고 모시고 옵니다. 네.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보행할 때 앞으로 쏟아지는 것 같이 예. 앞으로 종종 걸음을 치면서 앞으로 쏟아질 것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을 때 환자분 스스로는 그저 실수다 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가족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불안해 보이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병원에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평균 한 18개월 정도 지난 뒤에 아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도라면 많이 진행이 된 겁니까? 18개월 정도라면은 파킨슨병으로 친자면은 아주 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일찍 진단될수록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죠. 예. 이 중뇌가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 능력을 완전히 소실하기 전에 네. 적절하게 이것을 조절해주는 약을 일찍부터 드시는 게 좋거든요. 네. 파킨슨병에 걸리면은 대개 한 10년 정도의 기대 여명을 봤었습니다. 진단이 되면은 10년 정도만 살 수 있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최근에 10년 정도요. 예, 이런 신경을 조절하는 약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네. 20년, 30년 또는 그 이상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치료해 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8개월이라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니지만 더 빨리 오실수록 좋습니다. 네. 이 100세 시대에 사는 지금 발병률이 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점점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10만 명당 약 한 170명 가까운 환자들이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추세입니다. 과거에만 해도 60세 이상에서는 1, 2% 정도만 앓고 계셨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한 5년, 10년 사이에 이 비율이 거의 40~50%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뒤에서 볼 때 걸음걸이가 느리고 불안정해서 주변에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 걸음걸이가 티가 나게 느리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적인 동작이 다 느려지게 예. 되는데요. 예전에 100m 정도를 걸어갈 때 한 1분에서 2분 정도 소요가 네. 됐다면은 파킨슨병 환자들은 대개 3, 4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단순히 한 걸음을 떼기가 어려운 아주 중증의 파킨슨 환자도 있지만 네.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병원에 오시겠죠. 대개 내가 일상적으로 관절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다른 그 근력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는데도 네. 100m 정도의 거리를 한 2분 정도 이내에 걷지 못해내신다면은 네. 서동증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병원으로 모시고 오는 게 좋습니다. 네. 근육 강직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스스로 움직일 때는 역시 이것도 잘 몰라요. 아. 내가 스스로 움직일 때는 몸이 많이 굳어 있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가까운 가족분들이라든지 지인분들께서 팔에 힘을 좀 빼보라고 얘기해서 움직여 보시면 금방 느껴지실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럴 때에 그 납파이프를 구부릴 때 느낌과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네. 납파이프 같은 것들을 납으로 만들어진 파이프 같은 걸 구부릴 때 처음에는 잘 구부러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탁 꺾여지게 되죠. 예. 환자의 팔을 저희들이 움직여 보려고 하면은 쉽게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꺾여지는 네. 그런 정도의 강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는 가족분들이 이 환자분의 관절 등을 움직여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진단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럼 얼굴 표정이라든지 말하기, 옷 입기 같은 모든 동작이 다 느려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얼굴 표정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예. 과거에는 얼굴 표정이 웃을 때 또는 화날 때의 표정이 아주 잘 표현됐던 분들인데도 파킨슨병을 앓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무표정해지는 화난 그래서- 사람 같이 보이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씌워놓은 것 같은 아. 네, 그런 표정을 짓게 되죠. 예. 말하는 것도 좀 어눌해집니까? 네, 말도 느려지게 되고요. 예. 하지만 발음 자체가 어눌해지지는 않습니다만 좀 느려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떨림 역시 가만히 있어도 떨린다고 하셨는데 이거 수전증과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수전증인 경우에는 일정한 진폭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만 떨게 됩니다. 네. 쉽게 표현하면은 숟가락질을 할 때, 수저질을 할 때 국물을 떠서 마실 때 아주 가느다랗게 파르르 하는 떨림이라면 네. 일반적인 수전증, 본태성 떨림이라고 부르는 수전증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리듬을 타는 것처럼 네. 돌아가는 양상의 떨림, 그러니까 손가락을 돌리면서 떤다거나 아. 손목을 돌리면서 떠는 듯한 양상이 보인다면 예. 이것은 파킨슨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물건을 막 떨어뜨리기도 합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특정하게 잡고 나서의 힘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예. 떨어뜨리는 일도 잦습니다. 예. 근육 강직이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대개 근육 강직이라고 그러면은 이 서동증과 함께 최고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근육이 단순히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은 아니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는 강직이 보이지 않지만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 강직이 더 많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근육을 직접 우리가 그 손으로 눌러서 만져볼 때에도 조금 더 톤이 강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초반에는 이거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가족분들께서 일부러라도 한번 좀 팔을 움직여 본다거나 다리를 움직여 보는 양상으로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특히 이 젊은 환자라면은 초반에 이 강직 증상이 나타나고요. 아,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나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손목을 한번 돌려본다거나 예. 힘을 빼보시라고 내가 해서 의도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떨림이 있는 상태에서 강직이 같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 손목을 돌려볼 때에 마치 톱니바퀴를 돌리는 것 같이 네. 딱딱딱딱 걸리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떨림과 강직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목을 편안하게 맡기고 돌려보게 하면은 예. 그 검사자는 금방 느껴지게 아. 되죠. 마치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예. 받게 됩니다. 그럼 근육 강직은 어느 부위에서부터 보통 오는 건가요? 대개는 사지 말단 부위에서 먼저 생기기 때문에요. 예. 손가락이나 손목 계통에서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은 한쪽으로 오는 건가요? 대개 특발성 파킨슨병은 한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수전증이라면 양쪽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죠. 네. 하지만 파킨슨병에 의한 떨림이라면 한쪽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한쪽으로 오다가 양쪽으로 번지게 되죠. 번지게 되는 거군요. 그 밖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수면장애나 우울증, 배뇨장애, 또 글씨를 쓸 때 글자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말소리도 또 작아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자율신경계의 이상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는데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뇨장애나 변비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 외에도 성기능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누워있을 때는 혈압이 잘 유지되는데 일어설 때 혈압이 쭉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체위가 변동될 때 발생하는 저혈압 증상도 대표적인 자율신경계 증상이기도 합니다. 네. 그 외에도 몸이 좀 굳어가기 때문에 팔, 다리라든지 허리나 목 쪽에서의 근육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또 일정한 수준만큼 파킨슨병이 진행되게 되면은 다리가 뜨겁게 타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이상 감각증이나 예. 벌레가 피부 위로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상 감각증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킨슨병 자체의 증상으로 좀 몸을 가누기가 힘들게 되면은 네. 이것 때문에도 불편해서 잠을 잘 들지를 못하게 돼서 수면장애도 많이 동반되는 편입니다. 예. 그런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다 같이 오시는 건가요? 병의 진행하는 양상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또 예.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특발성 파킨슨병이 아니라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예.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진단일 경우에는 이 나타나는 순서가 아주 특징적으로 다르기도 합니다. 예. 우울증도 많이 오시겠어요. 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 노인성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치매, 파킨슨병, 그리고 뇌졸중과 같은 질환 중에서 우울증을 동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파킨슨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들은 반드시 저희들이 우울증 치료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파킨슨병의 증상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 아니잖아요. 서서히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건지 진행 속도가 빠른지도 궁금합니다. 특발성 파킨슨병이라면은 서서히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가벼운 손떨림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조금씩 느려지고 강직되어 가는 증상이 나타나죠. 네. 하지만 혈관성 파킨슨병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이 중뇌의 흑색질 부분이라든지 또는 운동신경을 조절해주는 기저핵이라고 하는 뇌의 특정 부위들이 있는데요. 네. 이쪽 부위에 뇌졸중이 발생하면은 또는 이쪽 부위에 타격을 받게 되는 뇌암이라든지 뇌병증과 같은 뇌의 손상을 받게 되면 네. 갑자기 그 순간 파킨슨병이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잠꼬대도 심할 수 있나요? 대개 이 수면 방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면 장애요. 네, 수면 장애 때문에 이 잠꼬대 현상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잠꼬대부터 나타나는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도 있으니까요. 잠꼬대를 좀 심하게 하시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행동 조절이 전혀 되질 않아서 침대 바깥으로 막 뛰쳐나가서 몽유병 환자처럼 움직인다거나 옆에 있는 뭐 동반자를 때린다거나 하는 듯한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종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허리 디스크나 관절염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강직 증상 때문에 근육통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근육통이요. 네, 그래서 몸이 좀 딱딱하게 굳어가니까 아무래도 자세도 좀 불안하게 되고 걸을 때에도 앞쪽으로 쏠려서 걷기 때문에 목이나 척추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가게 됩니다. 네. 몸이 잘 움직여지질 않으니까 걷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허리나 목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마치 이쪽에 디스크가 생겨서 잘 못 걷는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을수록 파킨슨병의 위험도 높다는 건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비만이라든지 또는 노인성 질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의 위험 수위가 높아졌을 때 네. 잘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럴 때 이 뇌기능도 함께 퇴화되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대사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부분들은 이 혈관성 파킨슨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을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올 수 있을까요? 대개 파킨슨병은 그 자체로 생명이 위태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파킨슨병 때문에 발생하는 합병증이 더 무섭습니다. 합병증이요.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관절이 굳어가서 일상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근력도 감소하고 전체적인 신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고요. 이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되니까 폐렴이나 또 오랫동안 누워있으면서 잘 생기는 방광염과 같은 아주 간단한 감염증 증상만으로도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되면서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파킨슨병이 아주 심해진다고 해도 파킨슨병 자체로 사망하는 건 아니고 합병증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대개는 폐렴이나 네. 그리고 방광염과 같은 요로의 감염, 또 마지막에는 욕창 때문에 폐혈증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진행이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움직임이 어떤지, 그리고 이 움직임들을 점수화해서 몇 점 정도가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네. 그 이후에는 MRI, 그리고 스펙트라고 하는 뇌의 대사 과정을 볼 수 있는 영상학적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스펙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PET라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 스펙트와 좀 비슷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좀 검사비가 조금 비싸기는 합니다만 네. 좀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기법이기도 합니다. 치료는 약물인가요? 그 전기 자극술과 같은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네, 초반에는 이 도파민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약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네. 이 약들의 종류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신경과에서는 한 대여섯 가지 정도의 분류로 약들을 나눠서 네. 단계별로 그리고 용량별로 적용해서 약을 사용합니다. 약을 오랫동안 사용했을 경우에는 약에 의한 내성도 생기기 때문에 그 용량을 결정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이 파킨슨병의 약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고 저희는 아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예술적으로 약을 써야 예. 이 환자가 20년, 30년 넘게 건강하게 약을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너무 내성이 많이 생겨버리면, 즉 초반에 강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약을 너무 강하게 쓰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그 환자에게 쓸 약이 없어지게 되기도 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약물 치료가 어느 정도 한계점을 보일 시점에서는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수술로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세포를 직접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뇌 심부 자극술이라고 해서 뇌 안쪽에 특정 전극을 심게 되고 이 전극을 통해서 중뇌에 있는 흑색질을 자극함으로써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럼 파킨슨병의 치료라고 한다면 평생 관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파킨슨병 환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가장 큰 불편이 뭔가요? 아무래도 보행, 그리고 보행. 그 다음으로 겪는 불편함은 언어와 이 삼킴 장애에 대한 것일 삼킴 겁니다. 장애도 있군요. 뭐든 잘 먹어야 기운이 날 텐데요. 네. 이 삼킴 장애, 온몸이 굳어가고 천천히 느려지는 것 때문에 삼키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가장 아마 불편함을 많이 겪는 것이 이런 보행 장애와 삼킴 장애일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걸음걸이가 늦기 때문에 주변의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횡단보도를 건넌다거나 할 때도 많이들 긴장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시간은 정해져 있고 내가 그 시간 안에 네, 건너지 마음은 못하는 급한데. 경우가 있으니까요.
지팡이를 사용해서 특정한 보도블록이나 네. 특정하게 바닥 쪽에 일정하게 큐를 주면서 걷는 연습을 하신다면은 보행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파킨슨병을 앓으시는 분들은 특정 재활 치료를 통해서 걷는 방법을 조금 더 익혀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따로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증상 완화를 위해서 운동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평소에 나의 생활 환경을 적절하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매일 꾸준하게 산책과 같은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은 환자와 운동을 했던 환자는 그 생존하는 기대 여명이 달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니까요. 예. 매일 꾸준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산책 같은 가벼운 운동이 좋겠죠. 제일 아무래도. 좋습니다. 예. 네. 춤을 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도 들었는데요. 어떤 운동이 추천이 될까요? 되게 저희들이 많이 권유하는 것은 격렬하지 않은 격렬하지 않은. 그래서 보행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격렬한 운동을 추천해드리면 반드시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춤을 추더라도 조금은 좀 정적인 춤을 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체조에 가까운 춤을 추시는 게 더 안전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산책을 하시되 평지에서 걸어 다니는 것을 더 추천해드리는 것도 바로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때문입니다. 네. 몸의 유연성을 좀 키우는 운동 같은 것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우리 강직되어가는 몸을 조금 더 풀어주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여 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네.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이후에 식사하신 다음에 아침 산보를 하시는 것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파킨슨병의 예방법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안타깝게도 예.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손떨림이나 보행장애 또는 서동증과 같은 움직임이 느려지는 듯한 모습이 가족들에 의해서 목격되고 일찍 진단하실 수 있다면은 네. 특정 검사 기법들을 통해서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 더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파킨슨병 환자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을 조심해야 되는 너무 거요? 과하게 약을 먹지 않도록 의사에게 계속 요구를 하신다면은 예. 이래서 더 안 좋고 이래서 더 안 좋고 하다면 점점 더 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의사 선생님과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서 약의 용량에 있어서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1, 2년 또는 4, 5년 정도만 바라보지 마시고 2, 30년 동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덧붙일 말씀은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이 자살률도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우울증을 혼자만 앓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시면은 파킨슨 증상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쉽게 개선해 드릴 수 있는 좋은 약물 치료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파킨슨 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장민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